10걸음 아버지, 아버지. 아이가 달려갔습니다. 초가지붕 아래 살인문 앞에 낯선 사내가 서 있었지요. 그때 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 어서 오세요. 저녁 다 됐어요. 이준의 발이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였습니다. 10년을 찾아 헤맨 그 목소리였지요. 그런데 그 목소리는 이준을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그 목소리가 오직 자신만을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란의 불길이 반도 전체를 집어삼키기 전 두 사람에게도 꽃기 가득했던 봄날이 있었지요. 혼인한 지 고작 반년이었습니다. 행복이 아직 새것인 시절이었지요.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이주는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손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혜연이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이준이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시오. 혜연이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노소에 놀이가에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장터 구석 폐물 장수한테서 산 것이었습니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반짝였지요. 이런 걸 왜 샀어요? 살림도 빠듯한데. 이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연이 잠시 놀이개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이고 치마끈에 달기 시작했지요. 이주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혜연이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어때요? 이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눈이 먼저 휘는 웃음이었지요. 이 사람이랑 오래 살아야겠다고. 이주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오래. 그로부터 석 달 뒤에 전란이 터졌습니다. 징집 통보를 받은 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지요. 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준의 손을 꼭 쥐고 있었지요. 기다리겠습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이준은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연은 이준의 손목에 명주실 매듭을 묶어줘뒀습니다. 자신이 손수 꼰 가는 명주실이었지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묶어줬습니다. 꼭 맞게 단단하게. 이주는 그 손길을 느끼며 길을 나섰습니다. 전장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지요. 혜연이 기다린다고 했으니까요. 전란이 끝나갈 무렵 포로로 잡혔습니다. 북쪽 땅 수용소에서 4년을 노역했지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밥은 하루 한 번이었고 물은 썩었으며 겨울에는 사람이 얼어 죽었지요. 탈출을 시도하다 잡히기를 반복했습니다. 두 번째로 잡혔을 때 등에 매를 맞았지요. 이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요. 그 대신 속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혜연아. 그 이름이 버티게 했습니다. 세 번째 탈출에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주 중에 입은 부상으로 낯선 마을에서 1년을 쓰러져 있었지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종전 후 5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이주는 그때부터 걸었습니다. 아내의 행방을 수소문하며 남쪽으로 내려왔지요. 어떤 이는 모른다 했고 어떤 이는 전란 때 죽었을 거라 했습니다. 그래도 걸었지요. 2년을 걸었습니다. 그 2년 중에 딱 한 번 이준의 발이 뛰었습니다. 어느 고을 장터에서였습니다. 멀리 쪽빛 치마를 입은 여인이 보였지요. 걸음걸이가 혜연과 비슷했습니다. 이주는 달렸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숨이 차도록 달렸지요. 여인이 돌아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이주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숙였지요. 그게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걸음걸이, 비슷한 목소리, 비슷한 머리 모양. 그때마다 이준의 발이 움직였고 그때마다 아닌 것을 알았지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그 끝에 북쪽 이 고을에 닿았습니다.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생선 장수의 고함 소리, 흥정하는 목소리, 어디선가 풍기는 국 냄새.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었지요. 그 한가운데 이준이 서 있었습니다. 서늘한 눈매에 갸름한 얼굴, 오른쪽 뺨을 가로지르는 칼 자국. 한 번 보면 잊히지 않는 얼굴이었지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소문 2년 끝에 이 고을까지 왔는데 막상 발이 무거웠지요.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양반, 어디서 왔소? 낡은 갈포 두루마기에 등이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평상 한쪽에 등짐을 내려놓고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고 있었지요. 먼 데서 왔소. 찾는 사람이 있어서요. 혜연이라는 여인을 찾고 있소. 전란전에 남쪽 고을에 살았을 것이요.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준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물었지요. 그 처자를 어떻게 아시오? 압니다. 30년 보부상 노릇을 하며 쌓인 사람을 잇는 눈이었습니다. 노인은 이준의 뺨에 칼자국을, 낡은 손목 매듭을, 닳고 다른 집신을 훑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젊을 때는 이 고을 저 고을 떠돌며 보부상 노릇을 했소. 피라노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 혜연이도 그때 봤소. 지금은 이 고을에 살고 있어요. 장터 끝 골목 안쪽이요. 이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이 고을에 있었지요. 이보시오, 젊은 양반.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돌아온다고 다 돌아온 게 아니니라. 이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주는 곧장 골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고을에 있다는 것도 알았지요. 그런데 막상 그 집 앞에 서면 뭐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주는 주막방 한 칸을 빌려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요. 새벽녘에야 눈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주는 노인이 알려준 골목 어귀에 섰습니다. 돌담 안쪽으로 작은 집이 하나 보였지요. 초가지붕의 살인문. 마당 한켠에 장독대가 나란히 늘어선 집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냥 지나칠 평범한 집이었지요. 그때 살인문이 열렸습니다. 여인이 나왔습니다. 옅은 쪽빛 치매에 흰 저고리.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단정하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이준의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혜연이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여인은 장독대 뚜껑을 열어 된장을 한 술 떠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살인문이 닫혔습니다. 그 짧은 사이였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 문을 여는 순간 무엇을 보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첫날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주는 매일 아침 골목 어귀에 섰습니다. 가까이 가지는 않았지요. 그냥 봤습니다. 장독대를 들여다보는 혜연을, 마당에서
아이를 돌보는 혜연을, 빨래를 하러 우물가로 나오는 혜연을, 10년 전과 달라진 것도 있었고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여전했고 고개를 갸웃하는 버릇도 여전했지요.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20살 혜연의 눈은 봄 햇살처럼 맑았는데 지금 혜연의 눈 안에는 봄 햇살 아래 그늘이 있었습니다. 10년이 만든 그늘이었지요. 이틀째 되던 오후였습니다. 마당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다 돌부리에 채여 넘어졌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지요. 혜연이 쏜살같이 달려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아 올렸지요. 아이 무릎을 살피며 낮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아파? 괜찮아, 괜찮아. 이주는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혜연이 저 아이의 어미였습니다. 달려가는 발걸음이, 안아 올리는 손이, 달래는 목소리가 전부 저 아이를 향하고 있었지요. 이준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마당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 어귀에 서 있는 이준과 눈이 마주쳤지요. 아이의 눈이 이준의 뺨을 훑었습니다. 오른쪽 뺨을 가로지르는 칼 자국을. 아이가 혜연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저씨 무서워요. 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골목 어귀를 바라봤지요. 이주는 이미 몸을 돌린 뒤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살인문이 열리며 남자가 나왔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었고 얼굴이 넓적했으며 볼이 둥그렇지요. 얼굴에 웃음기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주는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이 집 사람인가 하고 그때 남자가 문틈으로 안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며 낮게 말했지요. 다리야, 어머니 말 잘 들어. 예, 아버지. 안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주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 아이가 부르는 어머니가 혜연이었지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남자는 살인문을 닫고 길을 나섰습니다. 장터 어귀를 지나쳐 이준 곁을 스쳐 지나갔지요. 서너 걸음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준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장터 안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요. 안에서는 아이가 무어라 떠들었고 혜연이 낮게 웃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솟았지요. 나쁜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이주는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골목 어귀에 서서 혜연을 봤지요. 딱 한 번만 더 보고 가자고 생각했는데 그 한 번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골목을 걷다 보니 어느새 혜연의 집 앞이었습니다. 발이 먼저 알고 온 것이었지요. 살인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주는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그릇에 담는 소리, 제기를 놓는 소리. 이주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요. 제사였습니다. 자신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이주는 등이 서늘해지도록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사립문 너머에서 혜연이 혼자 재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살아있다는 것도 모른 채 이 밤에 혼자. 그 상 위에는 이준이 버텨온 10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주는 손목에 묶인 명주실 매듭을 손으로 쥐었습니다. 낡고 다른 명주실이었지요. 혼인 첫 아침 혜연이 이준의 손목에 단단히 묶어주던 것이었습니다. 전장에서도 수용소에서도 부상으로 쓰러진 길 위에서도 이준의 손목에는 항상 이것이 있었지요. 언제부터인가 실빛이 바랬지만 이준은 한 번도 풀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얼마나 지났을까요?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아주 낮게 혜연의 울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억누르고 억눌러도 새어 나오는 울음이었지요. 살아있는 사람을 보내듯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인문 등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별이 많았습니다. 10년 전 전장으로 떠나던 밤에도 별이 많았습니다. 그날 밤 혜연은 울지 않았지요. 그저 이준의 손을 쥐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지요. 안에서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불빛이 꺼졌지요.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서성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와 보따리를 집어들었지요.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내려놨습니다. 한 번만 직접 눈을 보고 가자고. 그것 하나만. 이주는 다시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살인문 앞에 섰지요. 불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지요. 이주는 그 침묵 속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혜연이 서 있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있었지요. 눈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혜연의 눈이 이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눈이 아닌 것 같았지요. 그렇다고 반가운 눈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꽉 참고 있는 것 같기도 했지요. 이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혜연아. 그 이름 하나에 혜연의 눈의 물기가 맺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혜연은 촛불을 꼭 쥐고 숨을 한번 들이켰지요.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나리를 모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은 처음 보는 사람의 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주는 살인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밀면 열릴 것이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밀면 열릴 문이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한 호흡이 지났습니다. 이주는 손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주는 혜연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고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안 오자 새 삶을 시작했지요. 아이를 낳았고 이 고을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던 전 남편이 살아서 나타났습니다. 이쪽으로 가도 찢어지고 저쪽으로 가도 찢어지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차라리 없는 셈 치자고. 어쩌면 그런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원망이 치밀었다가 이내 사그라들었습니다. 원망할 수가 없었지요. 혜연이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이준이 늦은 것이었습니다. 10년이나. 밤새 뒤척이다 날이 밝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준은 짐을 챙겼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방을 나오다
주막 마당에서 황 노인과 마주쳤지요. 떠나는 거요? 예, 잘 생각했소.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주는 장터를 지나쳐 고을 밖으로 나가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어귀를 막 지나치려는데 살인문이 열렸습니다. 혜연이었습니다. 손에 빨래 보따리를 들고 나오다가 골목을 걷던 이준과 눈이 마주쳤지요. 찰나였습니다. 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빨래 보따리가 손에서 미끄러졌지요.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준비가 안 된 눈이었습니다. 이주는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 섰습니다. 선너덧 걸음걸이였지요. 이준의 발이 앞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 이름을 한 번만 더 부르고 싶었지요. 혜연이 먼저 눈을 내렸습니다. 허리를 굽혀 빨래 보따리를 집어들었지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그것을 봤지만 보지 못한 척 했습니다. 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물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주는 그 등을 바라봤습니다. 걸음을 옮기지 못했지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간 것이었지요. 노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돌아온다고 다 돌아온 게 아니니라. 이제는 그 말이 이해됐지요. 시간 속으로 돌아와야 했는데 이주는 10년이나 늦었습니다. 장터가 멀어지고 고을 어귀를 벗어나 숲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봄 햇살이 내려앉았지요. 인적이 드문 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보시오. 길 옆 나무 그늘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임도였습니다.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요. 이준보다 먼저 이 길에 나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넓적한 얼굴에 웃음기는 없었습니다. 눈이 차가웠지요. 이준을 위아래로 훑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요. 전 남편. 이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소. 며칠 전부터 골목을 어슬렁거리는 거. 임도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지요. 혜연이한테 들었소. 오늘 아침에 당신이 어젯밤에 찾아왔다고. 골목에서 당신 만나고 들어와서 아이 앞에서는 참다가 내가 보이니까 그냥 무너지더이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임도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10년을 어떻게 버텼는지는 모르오. 사정이 어땠는지도 모르오. 멈춰섰습니다. 근데 혜연이는 내 아내요. 다리는 내 아이요. 이 고을 사람이요. 임도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당신이 10년 전에 두고 간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요. 말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이주는 눈을 피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마주 섰습니다. 임도의 눈이 이준을 똑바로 바라봤지요. 나쁜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저 눈으로 혜연 곁에서 5년을 살아왔겠지요. 아이가 넘어지면 달려가고 혜연이 우는 밤이면 어깨를 감싸주며 곁에 있었을 사람이었습니다. 혜연이 이 사내의 뒤에서 무너져 울 수 있었던 이유를 이주는 그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임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잘 가시오. 그리고 숲길을 빠져나갔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이주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지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준 자신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10년 전에 두고 간 그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이준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숲길을 빠져나오니 고을 밖으로 나가는 길이었지요. 길 양쪽으로 봄풀이 파랗게 돋아 있었습니다. 이주는 걷다가 멈췄습니다. 고을 쪽을 한번 바라봤지요. 장터 지붕들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 어딘가에 골목이 있었고 골목 안쪽에 작은 집이 있었지요. 지금쯤 혜연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리는 그 곁에 앉아 조그만 손으로 흙장난을 하고 있겠지요. 10년 전 장터에서 사온 작은 노소에 놀이개를 치마끈에 달고 어때요? 하고 고개를 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준이 피식 웃었지요. 눈이 먼저 휘는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그 손을 잡아주고 아이의 흙 묻은 손을 씻겨주는 것은 내가 아닌 임도의 몫이었습니다. 이준이 10년을 헤매며 붙들고 있던 그 귀한 기억들은 이미 그 사내에게 무심한 하루가 되어 있었지요. 이준은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은 멈췄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붙잡기라도 하는 양. 홀린 듯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혜연이었습니다. 골목 끝 이준이 걸어온 길 끝에 그녀가 서 있었지요. 막 달려왔는지 어깨를 들썩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이준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를 붙잡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참아왔던 원망이라도 쏟아내려는 것인지. 혜연의 눈에 고인 눈물이 그저 아득하게만 보였을 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혜연의 옷자락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잠깐 빛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노소의 놀이개였습니다. 10년 전 봄날 장터 구석 폐물 장수한테서 산 그 반짝이는 것이었지요.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반짝였습니다. 혜연은 그것을 아직 달고 있었습니다. 이준의 발이 반 걸음 앞으로 나갔다가 이내 멈춰졌습니다. 숨이 막혔지요. 이름을 부르고 싶었으나 그 이름은 끝내 입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10걸음이었습니다. 겨우 10걸음이었지요. 10년을 걸어왔는데 그 10걸음이 도무지 걸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 섰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그래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준도 말하지 않았지요. 할 말은 많았습니다. 살아 있었소, 찾아다녔소, 보고 싶었소. 그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도로 내려갔지요. 다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이준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등 뒤에서 혜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억누르지 않는 울음이었지요.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이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돌아볼 것 같았지요. 돌아보면 다가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았지요. 걸었습니다. 장터 어귀 평상에 황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준이 곁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노인이 이준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죽어 돌아오면 귀신이라 울고 살아 돌아오면 남이라 우는 것이
이놈의 전쟁이지. 이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이주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등 뒤로 혜연의 울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